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야기 이미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집을 사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망설여지죠. 그런 부분을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세 상황,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미래 가치, 앞으로 과거엔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시청을 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영등포구가 굉장히 중공업 지역하고 노후화된 옛날 도시였잖아요. 지금 탈바꿈 되고 있죠. 특히 물레동은 금속 쪽으로 간해공업이 엄청 활달하게 발전됐던 곳이죠. 지금 요즘에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1790가 되는 가게를 통째로 이전한다고 해요. 그거 아마 뉴스에 보셨을 것이고 우리 또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공업 지역은 옛날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근데 400% 용적률을 쓰지는 않고 거기 가보면 전부 1층으로 금속 뭐 이런 거 다 되어 있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뭐 기계공업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간해공업을 굉장히 저층으로 1층으로 단층으로. 그러면 400% 용적률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용적률 무색하게 쓰질 않았다는 얘기죠. 용적률은 건폐율은 땅의 넓이에 비해서 얼마를 쓰는 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높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럼 1층을 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뭐 지산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 짓는다든가 하면 400%까지 지었으면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1층에서 뭐 1층 짓려면 400%면 40층을 지을 수도 있고 250평에도 30층을 지을 수 있어요. 가로 조건에 의해서. 또 6m에서는 400% 올라간다면 굉장하죠. 그러면 한 층에서 내가 분양을 했어요. 받아갖고 새로 그 재개발을 하면 몇십 층을 분양할 수 있는 게 되죠. 한 층은 내가 가져도 나머지는 다 분양을 해요. 굉장히 호재가 좋은 데죠. 지금 거기가 통째로 이전한다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영등포는 신유가 많이 있죠. 뉴타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공, 뭐 일반, 재건축, 재개발, 또 뭐 주도형, 뭐 3080 막 전부 다 개발이 하고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안 된 데가 좀 많지요. 그런 데는 용적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대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조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투자하면 정말 이게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죠. 기본 뭐 아파트 옛날 아파트를 사면 금방 표시가 나요. 어떻게 나냐? 그러면 전에는 32평이 6억 정도 갔어요. 그리고 25평이 3억, 4억 3천 이 정도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갈 때 4억 정도가 전세요. 4억 3천이 전세였어요. 그럼 얼마 가져야 돼요? 한 2억, 1억 얼마 가지면 충분히 그거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했죠. 지금은 얼마가요? 전세가 비율 보통 50%밖에 안 돼요. 10억이면 전세가 5억이에요. 그럼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투자 자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투자를 집을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기간을 두고 10년을 두고 한번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재개발 주택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공공 재개발 하든 하여튼 주택가를 살펴보시면 재개발하는 쪽에 주택가는 어떻게 해요? 저층이 많아요. 단층주택 1, 2, 3층 이런 게만 용적률이 어떻게 됐겠어요? 높이 평가돼 있었죠. 100, 뭐 150, 200%돼 있어도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세대수가 많은 데는 들어가면 그 분양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500세대를 분양을 해. 그럼 세대수가 많으면 1,000명이 돼. 그럼 500명밖에 500세대밖에 분양할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부담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혹시 또 주거 밀집 지역이 있어요. 빌라 같은 게 막 5층까지 지어졌지만 빌라가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1,500세대를 분양해. 1,500세대가 분양하는 사람 조합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집 지을 값을 어떻게 해요? 분양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 내야 돼요. 그런 건 비대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여기 저희 사무실 근처에 한번 보시면
어때요? 널찍널찍한 집들이 많죠. 100평짜리, 50평짜리, 70평짜리. 그럼 세대수가 누구예요? 한 가구로 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합원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 1300세대가 분양이 돼요. 그럼 우리 여기 570명 정도가 조합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800세대를 가까이가 일반 분양이 돼요. 그럼 그게 팔아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남는 돈을 어떻게 조합원한테 분양가에서 세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집은 그냥 지어줄 수 있겠죠. 남자는 하나 주고도 800세대를 팔아가지고 세입이 된단 말이에요. 1300세대를 해? 내가 500세대가 이게 조합원이야. 그럼 800세대를 팔면은 돈이 남잖아요, 많이. 그럼 내 거는 그냥 하나 지어줄 거예요. 그러고도 이익금이 남으면 청산 절차할 때 이익금이 남으면 조합원한테 다시 청산을 해줘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율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어때요? 어떻게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빌라는 5층 미만이 빌라라고 보잖아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 그죠. 다가구는 집은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사는 게 다가구 주택 세대는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만 주는 거예요. 다 세대는 빌라는 10가구가 있으면 8가구 다 세대를 해서 분양주택을 하나씩 다 줘야 돼요.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사업 시행자가 어느 걸 좋아할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주택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쪽을 선호할 거예요. 다세대보다 밀집 지역보다는. 그쪽에는 조합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쪽도 따블이 될 거예요. 한 가구에 5가구, 6가구가 보통 8가구가 빌라에는 살고 지하 2가구, 1층, 2층, 3층, 4층 8가구가 빌라를 한 채씩 집을 분양 가구를 줘야 되죠. 이쪽에는 50평에 10가구가 살아도 한 가구만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가든지 보상해 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쪽에 그럼 8대 1이잖아요. 여기는 하나고 그쪽은 8개를 줘야 되고 몇 개가 벌써 거기서 차이점이 엄청나죠.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하는데 눈독을 들여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비싸요. 여의도를 한번 봐더라도 여의도는 20억 정도 가야 되거든요. 16억에서 20억. 그 전세는 얼마 가요? 3억에서 5억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러면 15억 현금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머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어떻게 돼요? 금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금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세계적으로 정책을 또 봐야 돼. 미국 금리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봐요. 정책은 어때요? 정책도 우리가 하나요? 나라에서 하잖아요. 정부가 하잖아요. 정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또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공급은 돈 어느 정도 공급가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제는 어떻게 돼요? 세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세제를 비과세 하니 뭐 어디까지 1가구 3주택 2주택까지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세제도 안 시키고 지금 왜냐하면 또 주거를 입주하려 그러면 취득세가 있잖아요. 취득세도 3주택은 막 12%까지 냈잖아요. 그죠? 그럼 12% 내고 나고 나중에 양도세세 계산하고 나면 이거 도대체 남을까요? 그러니까 3주택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하나 앞에 한 가구만 가져라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이 투자가 돼야만 부동산이 있어야만 노후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부동산을 집 한 채만 가지고는 나 사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2채 되면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금리는 나라에서 하는 거 정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올라가. 수출 규제 때문에 그래요. 다 금리 빠져나 우리 수출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부도.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공급도 물가 금리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면 공급 가액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저는 신규 아파트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데로 보통 주택은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서 내야지. 취득세 12% 내야 되지. 힘들죠. 요즘에 또 수익형 부동산이 있죠. 꼬마 빌딩도 굉장히 500 정도 나오는 거 굉장히 선호해요. 먼저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요즘에는 꼬마 빌딩은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조그만 거는. 왜냐하면 후순환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가격들이 좀 이제 올라요.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오르기 시작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전에는 3주택 가진 사람들이 세금 다 내고 취득세 12% 내야 되지, 양도세 뭐 5, 60% 내야 되지, 차등 비례세율이긴 해요.
양도세가 뭐 5억 이상 얼마, 1억 얼마 그거 다 아시죠? 9%에서 36%까지 뭐 내는 거. 그러면 거기서 차등 비례세율이 되지만 이렇게 60%에서 쫙쫙쫙 내려와요. 그렇지만 수익형 부동산 혹시 지산 같은 건 아시죠? 지산은 고정세율이에요. 양도세가 얼마요? 4.9%. 고정세율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계산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돼요? 지산 같은 경우는 80%, 7, 80%에 융자를 해줘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세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분양을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쪽이 많이 몰려갔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지금 경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이 좀 정책으로서 굉장히 말렸잖아요. 막았잖아요. 금리 같은 것도 막지. 공급 가액을 자재가 올라지 물가 올라가지 하다 보니까 막았는데 그 지산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몇 개씩 지산을 샀어요. 사는 이유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때는 1,500만 원, 1,300만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30평 같으면 4억 5천. 그 정도면 얼마야? 80%. 1억도 안 가지면 한 7, 8천 가지면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지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투자로 개미 투자자를 뭐 했어요? 그런 거 수익형 산업 지산으로 옮겨 갈아탔죠.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면 적은 금액 가지고 요즘에 저한테 문의 오는 게 가끔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혹시 전에는 1억 가지고 할 게 많았어요. 지금 금리 이런 거 아니할 때는 뭐 전세가액에 지금은 전세가액의 80% 넘는 것은 저희 뭐 공인중개사도 단속을 당해요. 왜냐하면 80%는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왕이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세가가 80% 넘어버리면 요즘 전세 사기 대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전에는 80%가 그냥 기본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전세가액이 80% 되면 매매가액은 또 120%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잘 따라잡았어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이 생김으로써 그렇게 자꾸 올라가지고 안 하고 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0%가 뭐 잘못이야? 우리 잘못 없어. 80%도 집값이 올라갔는데 뭐 120%, 150% 올라가서 1억이면 1억 5천 갔는데 뭐가 잘못이야? 받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잘못이 없다고 저도 보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80% 이상으로 해놔놓으니까 보증금이 집값 하락하고 금리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가액이 상해 역전세난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조금만 적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직도 공공개발은 조금 어렵고요. 이게 요즘에 자체 재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주택 말고요. 지역주택 쪽 개발은 사람들 잘 살펴봐야 되냐. 95% 이상이 매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기 당할 우려가 많고 실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민간 개발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은 평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세대수를 확인하시고 그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정말 그 다세대 밀집죠. 다세대가 뭔가 말씀드렸죠. 다세대는 빌라 같은 거 세대가 다 쪼개기 한 게 다세대고요. 한가 다가구는 전체가 10가구가 살아도 한 세대가 돼 있는 게 다 가구예요. 그런 부분이 많은 데가 땅 넓이에 비해서 그 가구 수가 적은 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대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 영등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많아요. 잘 살펴갖고 하시면 아마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공공개발은 지금 사면은 입주권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면 실패를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시고 저렴하게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기회가 빨리 오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 잘 살펴서 영등포구에 오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